여기부터, 아니, 그냥 여기부터가 아니라 여기 규칙성 문제는 있잖냐. 겉모습 보고 쫄아버리면 그냥 문제 못 푼다, 여기는. 겉모습이 되게 어렵게 보이는 게 메인 특징이야. 이게 규칙성 찾기잖아. 저렇게 써있지 않아도 밑에 보면 뭔가 무식한 숫자가 써있어. Z100! 100을 씨 어떻게 100개를 다 해? 아니야. 분명히 규칙이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쫄지 말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정리 지저분하지 않게. 왜냐면 규칙을 찾아야 되면 정리를 잘해야 되거든. 따라서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규칙이 있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단 계산 한번 틀리면 간다. 이 규칙성 찾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계산을 틀려버리면 규칙도 안 나오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잡아먹고 시험 시간 다 날려먹는 거야. 오케이? 계산을 절대 틀리지 않도록 모든 집중력을 연필 끝에 딱 해가지고 정말 딱 절대 계산 안 틀리게 집중해서 계산 잘해야 돼. 그리고 순서대로 정리도 잘해. 이거는 문제에서 알려준 거니까 그대로 쓰고, 여기 정의된 대로 그대로 따라해. 여기 Z2. Z2를 이렇게 써있지. 어렵게 복잡해 보이게 써있더라도 잘 계산해. 집중력 올려서. Z1에 켤레복소수 취하래. 그럼 여기에다 켤레복소수 취하면 1-2i겠지. 거기에다가 뒤에서 이거를 계산하래. 이러면 요거는 이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같이 1 더하기 1 계산하면 Z2의 계산이 나오겠네. 2. 마이너스 2i랑 플러스 1i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정리 잘해서 써내려가야 돼. 규칙이, 선생님 언제까지 늦나요? 규칙이 보일 때까지. 자, 다음 Z3도 그대로 똑같이. 여기 Z3 여기 나와 있지. 그대로 Z3가 Z2의 켤레복소수에다가 1 플러스 i를 해라. 그대로 계산해. Z2가 이제 이거잖아. 이거의 켤레복소수니까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야 되고, 그 다음 다시 남은 부분 마저 계산하면 뭐야?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면 3. 허수 부분끼리 계산하면 2i. 뭐 벌써 어느 정도 규칙이 보일 것 같은데, 달랑 3개 갖다가 판단 내리지 말고 넉넉하게 넣어서 확실하게 규칙이 보일 때까지 계산 계속 해줘야 돼. 다음 4제곱 그대로 정의대로 계산 절대 안 틀려야 된다. 계산 틀리면 클라인. Z3의 요거지. 켤레복소수니까 또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야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서 이러면 Z4가 3 더하기 1이니까 4.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2i랑 플러스 1i니까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규칙이 나왔다 볼 수 있지. 무슨 규칙이야? 실수부, 허수부 따로 봐야지. 실수부는 그냥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겠네. 허수부는 도내 2i, 마이너스 i, 2i, 마이너스 i 반복이네. 이러면 규칙은 다 찾은 거고. 그럼 저기 괄호 1번 Z100을 구하래. 찾은 규칙을 토대로 추론해내라. 이 자식 실수 부분은 뭐 100이겠지 뭐. 이 뒤에 뭘까? 그렇지. 왜? 짝수 홀짝 보면 되지. 홀수일 때 2i, 짝수일 때 요거. 홀수일 때 2i, 짝 뭐 이 정도만 파악해도 좋아. 얘는 짝수니까 이거겠네. 따라서 1번 정답은 이렇게. 그 다음 2번은 10개를 더하래잖아. 아, 그러니까 대충 이미 규칙 알 거 아니야. 1, 2, 3, 4야. 그러니까 아마 Z10은 10 플러스 마이너스 i일 거고. 이걸 다 더하래. 그럼 어차피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따로 더해야 되잖아. 실수 부분 더하면 그냥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여기 허수 부분은 반복이잖아. 2개씩 반복이니까 2개씩 묶어보면 되지.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1i. 즉 이렇게 2개씩 묶었을 때 i겠네. 그러면 총 10개니까 2묶음씩 5개 있겠네. 맞아? 5i가 되겠네. 자,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 됐지? 규칙 찾는 문제.
겁먹고 그러지 말고 잘 찾아야 되고. 요 226번은 자네들이 해보는데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힌트는 줄 테니까. 그러니까 계산 안 틀려야 돼. 잘 그대로 보고 해야 되고. 이거 8, 9, 8개, 9개까지는 넣어봐야 뭐가 나올 거야. 오케이? 미리 얘기해줬다. 됐지? 겨우 두세 번 넣어놓고 선생님 규칙 없어요. 이렇게 펜 내려놓으면 안 되고. 하다 보면 규칙이 있나?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해봐야 아는데 계산 틀리지 않게 다 넣어가지고 찾아봐. 알겠지? 이거 좀 많이 넣어야 돼.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좀 많이 넣어야 돼, 이거. 알겠지? 미리 힌트 줬어. 우리는 227번 해보자. 자, 얘도, 일단 이거부터 하자. 또 나왔지. 나중 가면 그냥 외워줘야 될 거고, 뭐 아직 외워진 게 아니면 그냥 해야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나온 거면 요거는 이제 실수화 또 시켜줘야지. 이렇게 또 시켜줘야지. 그러면 계산하면 분모는 제곱 빼기 i제곱이라 1 더하기 1, 2. 요 분자는 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제 슬슬 외워지는 분들이 계실까?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또 마이너스 2i가 남겠지, 위에는. 이러면 이 지워져서 마이너스 i가 결론이네. 따라서 지금 zet은 계산해보면 결국 그냥 이거다. 마저 합시다. 그래서 일단 얘는 구했고, 그 다음 여기 FN을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i라는 얘기는 그 사형제 중에 한 놈이잖아. 그 사형제가 누구야? 그 i의 반복성 계산에 i 4제곱, 얘네 사형제. 얘가 그냥 i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i고, 얘가 1이잖아. 요 사형제 중에 한 놈이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아마 위력 후보로 얘도 4바퀴가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은 하면서,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찍으면 안 되니까. 그걸 하면서 이제 4개씩 반복할 조건을 봐야 되는데, 여기가 좀 특별한 게 있다면, 이게 더하기 빼기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라. 저거를 규칙이나 반복성을 찾기 위해 얘를 한번 계산해보고, 얘를 한번 계산해보고, 이런 식의 방향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뭐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러면 저 부호 때문에 헷갈려. 왜냐면 저 보면 그럼 얘는 빼야 되고 여긴 더해야 되고 요건 빼야 되고 뺐다 더했다 이래야 되잖아. 맞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가 자네들 첫 시간에도 다항식 때도 말했지만 뺄셈이라는 게 초등학교 때나 손가락이 3개 있는데 2개 자르면 뭐 이러면서 뺄셈을 했지. 자네들은 이제 정수 개념을 알아서 뺄셈도 실은 더하기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왕이면 요거를 저 마이너스까지 가져와서 이걸 계산해버리죠. 얘는 뭐 놔둬도 되고, 얘도 앞에 빼기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여기 붙여버려. 그럼 이걸 그냥 쫙 더한다 생각하면 되잖아. 맞지? 이게 훨씬 더 규칙 찾기가 편할 겁니다. 따라서 제돈분의 1 마이너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이거,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서 다 더해 볼 겁니다. 자, 이거부터 가자. zet은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i분의 1. 요거는 그럼 실수화 시켜야 되니까 분모 분자에 i 곱해주시고, 이러면 여기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다시 1 되겠지. 위에는 i네. 따라서 요거 i네. 하나 찾았어. 그 다음 요거 갑시다. 마이너스 z 제곱이면 이거 제곱이다. 전체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날라갈 거고 그냥 i 제곱이지. 자, 그럼 요게 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1 되겠네. 그 다음 세제곱 가자. 자, 세제곱은 주의해. 이거 전체의 세제곱인데 홀수 제곱이라 마이너스가 살아남고 세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라서 여기 다시 플러스 i가 되겠네. 그럼 요건 다시 또 실수화 이렇게 딱 분모 분자에 i 곱해주면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 1 위에 1i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마이너스 z 4제곱 값이다. 자, z 4제곱은 이거 전체 4제곱이면 그냥 i 4제곱일 거 아니야. 그럼 i 4제곱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됐냐? 지금 이렇게 그 사형제가 다 나왔어. 확인 아마 볼 거야. 그러나 혹시 모르니 확인차 검산까지 해보자. 그 다음 5제곱 1 요거 해보자. 그럼 얘는
이거의 전체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살아남고 i의 5제곱 분의 1이야. i의 5제곱은 그냥 i랑 같지. 자, 끝났네. 이거 아까 여기 유리화하기 전에 나왔던 얘잖아. 요거 다시 나온 거 맞지? 뭐 더 계산 안 해도 되지? 다시 돌아오는 거 맞지? 다시 돌아오는 거 맞지? 확인 끝. 따라서 이렇게 4개가 반복되는 걸 알 수 있고, 끝까지 봐. 저 fn은 더 해야 된다. 따라서 이제 급속 계산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f1이라고 하면 요거 하나만 말하는 거라서 i일 거고, f2라고 하면 2개 더하라는 얘기니까 요거 2개 더한 거라 i 더하기 1. 자, 실수 부분을 앞에다 쓸게. 1 플러스 i다라고 써주면 될 거고. 그럼 기억에서 이제 F3은 요거 더할 거잖아. 야, 이 3개 더하면 마이너스 i랑 둘이 지워지고 1 남는 거 맞지? 뭐야, 기억 틀렸네. 왜 마이너스 1이래? 1이잖아, 그치?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 좀 더 가보자. 그럼 F4는 뭘까? F4.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요 4마리 더하는 거 아니야. 이거 4개 더하면 0이지요. 따라서 F4가 0일 거고. 그럼 F5는? 자, 규칙 다 찾았지. 이거 4개 더한 게 0이야. 그럼 그 상태로 요거 하나 추가로 더하면 다시 i지. 계속 돌겠네. 더한 것 또한 그냥 계속 똑같이 반복되겠구나라는 거 확인되지. 그럼 니은은 정답이네. fn 값이 0이 되는 경우가 F4, F8, F12, 4의 배수일 때 나오는 거 맞겠지, 그치? 기억은, 니은은 정답. 그 다음 디귿도 정답. 요거 중요하다. 앞으로 정말 많이 볼, 그냥 딱 저거. 4칸씩 반복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니까 잘 머릿속에 기억해놔. 많이 나올 거야, 이거 앞으로. 일단 지금은 보여주면 하나씩 넣어봐. n에다 1 집어넣으면 이거지.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이거지.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이거고. 쓱쓱 넣어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어. n에다가 4 집어넣으면 이거고. 그 다음에 n에다가 5 집어넣으면 이거고. 그러니까 지금 F1과 F5랑 F9랑 그러니까 4칸씩 다 똑같다. 여기도 F2랑 F6이 똑같고 그 다음 F6이랑 F10이 똑같고 그냥 4칸 간격으로 똑같다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니까 저 정도는 이제 눈에 잘 익혀두십시오. 됐냐? 지금 조사한 대로 얘는 4개씩 반복이 맞지. 따라서 디귿도 정답. 됐지요? 프리노트 상에 오타 수정 좀 하고 갈게요.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틀린 것을 고르십니다. 바의 위치가 좀 위에 떠 있지? 그 밑에 내려서 알파 쪽에 붙여주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여기를 보면 보통 복소수 문제에서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게 바로 기억, 니은, 디귿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쪽 문제거든. 왜 틀리느냐? 어려워서 라기보단 진짜 하나부터 10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못 풀고 틀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막 0인지 아닌지 따지고 이런 거 있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그 내용들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여기랑 여기 뒷장에 적혀 있지. 그런데 여기에서 암기를 해야 될 건 단 하나도 없어. 암기해서는 안 돼요. 아까도 말했잖아.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다 그랬지.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암기해야 될 건 하나도 없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제가 틀린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내는 이 기술에 주목해라. 그리고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우리 앞에서 많이 한 거야. 예를 들어 이거 앞에 문제 풀 때 많이 했잖아. 자, 첫 번째 1번 복소수 Z바가 Z이면 Z은 실수이다. 참 이러고 마치 외워야 될 것처럼 써있지만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지는 건 상관없다 그랬어. 지금 보여줄 과정이 빠르게 돼서 외워지는 건 괜찮아. 근데 그냥 단순 암기 Z바 같으면 Z은 실수 이 짓은 하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많이 봤던 거지. 문제 풀 때 많이 했잖아.
이렇게 생겨먹은 힌트 사용하는 주 방법은 밑에도 나와 있지만 제발 복소수부터 세팅하라 그랬지. 복소수부터 복소수의 정의대로 A 플러스 BI라고 세팅부터 해라. 그리고 집어넣어. Z 바면 이거일 거고 Z이면 이거일 거 아니야. 즉 쟤는 이렇게 똑같다라고 그냥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때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해야 된다니까. 봐. A는 지워지잖아. 어떠한 조건도 안 남기고 그냥 사라지는 거야. 맞지? 그럼 허수부끼리 같다니까 마이너스 B랑 B랑 같다네. 따라서 한쪽으로 넘겨보면 2B가 0이기 때문에 B가 0이다 라는 결론이 나는 거고 A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 따라서 지금 이 경우에 Z은 A 플러스 BI인데 B가 0이니까 그냥 이렇게 남는 거고 이러면 실수 맞잖아. A가 0이어도 실수지. 맞지? 그래서 이 조건은 이렇게 쓰는 거잖아. 앞에서 했던 거잖아. 맞냐? 그치? 그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어차피 시험 기억, 니은, 디귿에서 이대로 그대로 안 나와. 뭐 별 짓을 해서 낼 거야. 뭐 한 개 정도는 그대로 나올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 또 앞에서 했던 거 이것도 했던 거지. 2번 순어수다 또는 제곱하면 음의 실수다 그러면 이거다 하는 거. 우리 순어수 조건 했었잖아. 맞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잘 봐. 복소수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했을 때 요 앞에서 했던 거잖아. 다시 복습. 1번 순어수다라는 조건을 주게 되면 순어수의 뜻이 이렇게 몇 아이만 붙어있는 걸 순어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조건이 A는 0이어야 되고 A는 사라져야 되고 그런데 이때 B까지 0이 돼버리면 결론적으로는 0 그러면서 실수가 돼버리니까 반드시 B는 0이 아니어야 된다 붙는 거잖아. 맞지? 그치? 그리고 얘랑 동일한 표현이 이제 두 번째 여기에 들어있지. 한번 했었지. 이 제곱 시리즈. 요 세 삼형제 다 앞에서 했던 거 요거 맞아? 여기서 다시 나온 거야. 제곱하면 음수다. 외우지 말고 네가 생각해. 제곱하면 음수라면은 이런 애들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애들이 제곱하면 I 제곱 때문에 마이너스 나오는 애들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그냥 거의 반사적으로 제곱하면 음수라고? 너 순어수. 그러면서 위랑 같은 힌트가 되는 거지. 요걸 조심해야지. 제곱하면 양수다. 즉 제곱을 시켜서 양수가 되려면 얘랑 반대지. 요 I가 뒤져야 돼. 저 자식이 살아있으면 제곱하면 I 제곱 나오면서 마이너스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B가 0이어야 돼. 맞아? 그런데 이때 B가 0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A가 0이면 어떻게 돼? A가 0이면 실수는 맞지만 0은 양수는 아니거든. 맞아? 그래서 여기서 A에서 0은 빠져야 되는 거라. 즉 정리하면 한글로 먼저 써주면 제곱하면 양수란 얘기는 얘가 실수란 얘기인데 단 0은 제외야. 이거를 저 A, B에 대한 조건으로 쓰면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 B는 사라져야 된다가 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그럼 밑에 이 실수 조건은 이 실수 조건은 이제 내가 딱 두 가지로 압축시켜줬지. 제곱해서 실수란 얘기는 제곱하면 양수거나 음수거나 0 포함 이렇게 세 놈을 말하는 건데 특별한 경우인 제곱해서 음수인 경우를 따로 1번으로 풀고 지금 이거는 순어수라는 조건이 되는 거지. 따라서 다시 또 요 위에 순어수 조건과 동일하고 그 다음 세 가지로 나누지 말고 그냥 두 번째 그냥 이걸로 퉁치자고 했잖아. 됐냐?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하라 그랬지. 제곱하면 실수라고? 그러면 zet은 순어수거나 아니면 실수구나. 다시 제곱하면 실수다. 그러면 둘 중 하나 A만 남아있거나 B만 남아있거나 두 가지로 생각하라 그랬어. 근데 순어수 조건에서는 요 B가 빠지고 여기 실수 조건에서 아까 전에 제곱해서 양수는 0을 뺐어야 되거든. 왜냐면 0은 엄연히 양수는 아니라서.
그러나 여기는 0도 괜찮아. 양수란 말이 없잖아. 그냥 실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A의 조건은 딱히 없는 거고 그냥 B만 0 하고 끝나는 거야. 맞아? 됐지? 요거에 앞에 한번 설명했던 거 한 번 더 정리해줬어. 제곱 시리즈. 이게 이쪽에 적혀 있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 다음 이런 것도 문제 풀 때 가끔씩 하던 거잖아. 외우는 거 아니잖아. 이런 힌트 있으면 저 힌트는 저렇게 주기도 하는데 마이너스 zet을 저 짝으로 넘기면 뭐 이렇게 줄 때도 있지. 어쨌든 이렇게 생겨먹은 힌트 쓰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또 복소수 형태를 잡아서 집어넣는 거잖아. 플러스 z 반면 a 마이너스 bi겠지. 야, 이러면은 이제 bi가 그냥 사라지고 이 a는 0이라서 a가 0이다 라는 조건이 되는 거지. 됐냐? 그럼 a가 0이면 이거 중요하지. a가 0이면 결론이 a가 0이면 zet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거든. 맞아? 이런 것 때문에 기억력은 많이 틀린다니까. 즉 예를 들어 지금처럼 만약에 지금 이 조건 쓴 거지 라고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OX 퀴즈 하면서 기억에 이게 나와 있어. 맞아 틀려? O야 X야? X야. 이 힌트를 써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지. 순어수처럼 생겼지. 그러나 문제 어디에도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만약에 있으면 참이겠지. 근데 B가 0이 아니란 조건이 없거든. 이러면 이렇게 생겼어도 B가 0이 돼버리면 순어수가 아니라 실수가 돼. 맞아?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순어수도 있고 0도 있잖아. 항상 0을 조심해라. 됐냐? 됐지? 이렇게 나와 있어도 항상 의심해. 너 0 아니야? 하면서 문제를 잘 봐.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안 나와 있으면 0일 수도 있는 거고. 맞아?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기억니은 되게 문제가 좀 어려운 거야. 자, 그다음 여기 4번도 봐봐. 임의의 복소수 zet에 대하여 다음 내용들은 전부 다 실수입니다 해서 저거를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다. 알겠어?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니다. 이거 외우시기 전에 제발 곱셈 공식 좀 외워. 곱셈 공식을 언제 외울 거야? 잠깐 다 테스트 좀 해볼까? 아이씨. 이거 두 개 다 외우고 있어? 하여간 그러니까 이거 외우지 말고 그냥 쓰는 법. 예를 들어 저 1번은 어떻게 쓸까? 뭘 어떻게 써? 또 이렇게 형태 잡아줘서 실은 이 말은 이제 자네들 뭐 나중에 시험 때 주관식에서 뭐 서술형 쓰거나 할 때는 써줘야 돼. 저거 써줘야 돼. 혼자 풀 때야 뭐 마음속으로 제 마음속에선 실수입니다 뭐 상관없지만 어쨌든 기본 세팅 잡아주고 집어넣는 거 아니야. 넣어 저거. 근데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zet이랑 켤레복소수랑 더하면 당연히 허수분 날라가고 실수 나오는 거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1번은 실수 맞지. 2번도 zet이랑 z바랑 곱하래. 곱해. 그러면 이거는 합차 공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곱 빼기 제곱이 되면서 i도 또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 이렇게 날라가고 이렇게 남잖아. 즉 z 곱하기 z파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많이 하다 보면 외워져야 돼. 외워져야 돼. 그리고 여기 보면 i 없지. 그러니까 실수 맞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라고. 됐냐? 그럼 3번은 그러니까 항상 이런 힌트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가 지금처럼 세팅해서 갖다 박아버리기.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다 갖다 박으면 괜히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도 갖다 집어넣어도 돼. 근데 제신 상태로 넣기 전에 이 상태로도 한번 식 조작을 해볼 수도 있어. 조작도 아니야. 전개. 넣는 방향성이 있고 넣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뭔가 식을 건드려보는 방법도 있어. 얘를 전개해보면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묶어주면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이미 위에서 했지만 이거 실수인 거 확인했지? 이거도 실수인 거 확인했지, 위에서? 그럼 실수 빼기 실수 더하기 실수면 실수지. 그래서 3번은 실수. 맞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4번은 뭐 할까? 뭘 뭐해? 분수잖아. 통분해봐. 저거 집어넣어. 특히 4번이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A, B인 상태로 A, B 데리고 막 실수하고 앉아있으면 뭐 그래도 결론은 나오지만
아니 그냥 넣기 전에 통분만 해봐도 결과가 나오잖아. 이거 실수잖아. 얘도 실수잖아. 그럼 4번도 실수지. 됐냐? 5번은 뭐 할래? 또 집어넣어서 제곱해? 집어넣어서 제곱해? 5번은 뭐 할래? 아, 외워서 뭐 할 거야? 곱셈 공식 갈겨. 실수잖아. 이것도 실수잖아. 실수지. 됐냐? 곱셈 공식 갈기면 되잖아. 6번은 뭐 할까? 6번은 넣어봐야지. 그러니까 넣어야 될 때, 재신 상태로 가지고 놀아야 될 때, 크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볼까 하고 접근을 해줘야 돼. 5번은 그냥 넣어봅시다. 빼래잖아. Z 빼기 Z 방아래. 자, 빼. 위에서 아래를 빼면 A가 지워지고 BI 마이너스 BI니까 2BI가 되네. 맞지? 근데 바깥에 이렇게 있는 거네. 그럼 얘는 i제곱이 나오면서 i제곱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사라질 거고 실수만 남는 거 맞네. 알아내는 방법은 이렇게 알아내는 거야. 알겠어? 이 알아내는 방법을 익혀야 돼. 여기 있는 걸 외워봤자 소용이 없어. 분명 형태를 바꿔서 낼 거기 때문에. 됐어? 자, 0이면 제시 0이냐라고 물어봤거든. 즉 지금 너네들은 그냥 요거만 보면 되지. 요 힌트 쓰는 방법. 그냥 이거 쓰는 방법. 너네들이 문제 푸는데 요 힌트가 딸랑하고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자, 지금은 뭐 할 거 없지. 또 놔야지. 방금 앞에서도 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해볼게. 곱해. 그러면 또 앞에서도 보여줬지만 또 합차공식이 일어나면서 제곱 빼기 제곱인데 하면서 또 이렇게 결과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0이다까지 가 있는 거지 지금은. 맞아? 자, 그럼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가 나왔어. 이거 실수의 성질이지. 제곱해서 0이면 제곱의 합이 0이면 각각이 동시에 0이다. 기억나? 맞아? 이거는 왜 그런지를 알면은 잠시 후에 복소수에선 안 되거든. 만약 복소수로 설정된 문자 2개가 있는데 그 문자 2개, 복소수로 설정된 문자 2개 가지고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이걸 만약에 실수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틀리다. 복소수에서는 제곱의 합이 0이라고 해서 각각 다 0이다 라고 하면 안 돼. 왜 안 되는지는 얘가 왜 성립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 이거 왜 돼? 왜 실수는 제곱의 합이 0이면 다 0이냐? 왜 그래? 실수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제곱을 시키면 마이너스가 못 나오지. 실수는. 맞아? 기존에 니네들이 중3 때까지 배웠던 수들 걔네들은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안 나와. 다시 말해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안 되는데 0이 되려면 그럼 둘 다 0일 수밖에 없지.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라 1이야. 그럼 이게 0이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실수에서는 불가능해. 그래서 실수에서는 제곱해서 0이 제곱의 합이 0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맞지? 그러면 복소수에서는 이게 왜 안 되는 거겠냐? 복소수에서는 이거 거짓이라 그랬지 방금. 이거 거짓이야. 왜? 복소수는 얘기가 다르거든. 복소수는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잖아. 복소수는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라 0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거지. 됐냐? 됐지? 따라서 이런 힌트 나와 있으면 Z하고 Z 바밖에 없잖아. 또 똑같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알아내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 그럼 중요한 건 요 밑에 거 어디 갔냐? 요거도 보자. 얘도 이거 하나 딸랑 암기해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이거 하나 암기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그럼 이거면 어떡할 건데? 얘가 실수면 이러면 어떡할 건데? 여기 3으로 바꾸면 어떡할 건데? 여기 2z-1의 제곱 이렇게 바꾸면 어떡할 건데? 저거는 외워봤자 소용이 없고요.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자, 얘도 잘 봐. 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이라고 나와 있지. 중요한 거는 본체는 아까 방금 앞에서 설명한 거야. 무언가를 복소수를 제곱해서 실수가 나왔대. 앞에서 한 거. 이거 본체가 이거야.
어떤 복소수를 제곱해서 실수면 둘 중 하나, 순어수거나 실수거나 이거 쓰는 거야. 맞아? 다시 말해, 얘는 지금 바꿔 말하면 자, 어떤 복소수를 앞에서 쓴 거,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실수가 됐어. 즉 복소수, 복이라고 쓸게 그냥. 어떤 복소수를 제곱해서 실수다라는 얘기는 얘가 순어수거나 얘가 실수다라고 앞에서 한 그 제곱에서 쓰는 이 기술 쓰는 거야. 맞아? 단지 지금 네모 안에 제곱이 된 대상만 바뀌었어. 이번엔 z-1이라는 애로. z-1이라는 애가 제곱했더니 실수래. 그럼 그 자식은 순어수거나 실수라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 본체는 결국 앞에서 했던 제곱하면 실수. 그거 이용하는 거라고. 됐냐? 그 다음은 그럼 이 다음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 다음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하던 대로 해야지. z을 기본 세팅을 잡아주고. z-1이 순어수래. 써! z-1. 야, 여기서 1 빼면 어떻게 돼? 이거지. 그럼 당연히 실수부끼리 붙여서 놔주면 z-1을 직접 계산해서 내 눈으로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분하면 이렇게 되지. 이것도 당연히 똑같을 거고.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배운 대로 조건을 써라. 즉 이게 순어수라고. 순어수가 될 조건은 여기가 0이어야 하지. 이게 0이어야 하지. 따라서 A는 1이어야 하고, 그 다음 순어수가 될 조건 B는 0이면 절대로 안 돼. 이게 결론이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실수 조건은 이거는 그냥 실수지. 즉 그냥 여기 B만 조용히 사라지면 돼. A는 0이어도 돼. 이 자리는 0이어, 그러니까 A가 1이어도 상관없어. 실수니까. 됐냐? 따라서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Z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A가 1이니까 여기에서 기본 Z 세팅에서 A가 1이니까 이렇게 생겼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뭐 그냥 Z이 B만 0인 거니까 여기는 날라가고 그냥 A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지. 이렇게 찾는 거야. 이거를 마치 외워야 되는 것처럼 여기에 결과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우는 건 소용이 없다고. 과정을 알아야 된다고. 됐냐? 됐지? 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Z 빼기 1이라 돼 있지만 더하기 1, 뭐, 이 Z 개수를 2로 붙여버릴 수도 있고. 됐죠?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그 다음. 요거 실수 성질이랑 비슷한데, 요거는, 만약에 빈칸 채우기 같은 걸로 좀 유도 과정을 물어볼 경우에 유도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잘 봐봐. 일단 얘가 실수 쪽에 뭐랑 똑같냐 하면 실수 쪽에 이런 성질이 있었지. 곱해서 0이면 이거 2차 방정식 푸는 원리 아니야. 얘는 또는이지. 그리고 여기가 실수에서 성립하는 요 성질 있지? 2차 방정식에서 쓰는 거. 그지? 누구야? 하여간 요거 있지? 그거랑 되게 닮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실수에서 쓰는 거, 실수에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거. 자네들 2차 방정식 풀 때도 이렇게 이 성질 이용해서 푸는 거 아니야? 이래놓고 이거 니네들이 x는 1, x는 마이너스 3 했던 게 곱해서 0이면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다 원리 이용해서 푸는 거잖아. 그지? 복소수에서도 된다라고 여기 나와 있지. 맞아? 즉, 복소수에서도 곱해서 0이면 얘 또는 0이다. 똑같이 실수에서처럼 쓸 수가 있어. 그럼 복소수에서는 그럼 얘가 되는 방법을 증명하는 게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만 알면 돼. 시작만. 과연 진짜로 얘가 0이면 이렇게 될까? 시작이 반이랬지. 딱 이거 정도는 써놓던가. 이거 증명하는 방법은 막 이거 아니야. A 플러스 BI라고 집어넣어서 다 집어넣어. 베타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증명하는 방법이, 시작하는 방법이 양변의 알파, 베타, 켤레 복소수 곱하는 거야. 딱 이것만 잘 기억해줘. 양변의 등식의 성질이잖아. 양변에 동일한 거 곱해도 되지. 그치? 양변에 이걸 곱해주는 게 시작하는 방법이야. 그럼 여기는 뭐 어쨌든 0이고. 여기가 그럼 자 알파랑 알파바, 베타랑 베타바 이렇게 끼리끼리 붙일 수가 있지. 됐냐? 이제 한번 세팅을 해보면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하자. 그럼 알파 바는 A 마이너스 BI라고 둘 수 있지.
그 다음 베타라는 복소수를 C 플러스 DI라고 놔줍시다. 그럼 베타 반은 C 마이너스 DI지. 따라서 곱해봐. 알파랑 켤레 복소수랑 곱하는 결과는 이건 앞에서도 야 벌써 지금만 세 번째니까 바로 쓸게. 이렇게 됐었지. 그 다음 베타랑 베타 바 곱하면 직접 합차 공식 해가지고 해보시면 이렇게 되지. 따라서 저 힌트는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그럼 다시 이제 A, B, C는 실수잖아. 실수 성질로 돌아오는 거야. 얘가 0 또는 얘가 0이야. 그럼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인데 A, B는 실수로 돼 있으니까 이러면 A는 0 그리고 B는 0이지. 그래서 결국 A도 0, B도 0 따라서 알파가 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됐냐? 증명 과정이 이래. 얘도 마찬가지.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0이기 때문에 CD 둘 다 0이어야 하고 CD 둘 다 0이란 얘기는 베타가 0이란 얘기지. 그래서 저 곱하면 0이다. 요거는 실수랑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실수처럼 쓰면 안 되는 건 딱 하나 아까 전에 보여준 거 이거 조심해. 복소수에서 실수처럼 사용하면 큰일 나는 거 요거 하나 조심하십시오.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아 또는도 아니잖아. 실수해서 사용하는 요거 알파 베타가 복소수로 잡혀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쓰면 안 돼. 알겠지? 왜 안 되는지 아까 얘기해 줬지. 얘가 아마 밑에 써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요 정도 하고 중요한 건 다 했고 밑에 보기 문제도 프리노트에 없다고 대충 넘어가지 말고 방금 내가 설명해 준 거 그대로 연습하기 좋게 잘 나와 있으니까 보기 문제 꼭 확인해봐. 알겠지? 갑자기 얘기를 왜 했지? 이거 빨리 풀고 잠깐 쉬어보자. 야, 1번! 맞아, 틀려. 할 때 이제 너네들은, 복수수가 잡혀있군. 세팅해야지. 그럼 켤레 복소수는 언제나 자동으로 세팅되는 거고. 둘이 같다네. 같다라고 놔봐야지. 그렇게 이제 항상 우리 하던 대로 사용하는 방식 그대로 지켜라. 이러면 누가 조용히 사라지냐? 왼쪽에 A, 오른쪽에 A가 있으니까 A가 조용히 사라질 거고 B랑 마이너스 B가 같다네. B가 0이네. B가 0이란 얘기는 알파가 여기가 날아간다는 얘기고 그럼 요 A는 실수 맞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밟아 나가면 되는 거. 자, 2번은 2번 앞에 찾아봐라. 2번 같이 생긴 거 없어. 그냥 지금까지 내가 알려준 기술 잘 써봐. 2번 돼? 알파와 베타 바가 같다. 이때 이거랑 이거가 실수냐 물어보고 있어. 그럼 이 등식은 뭐 어떤 거 쓰는 거야? 우리 앞에 다항식 같은 거 풀 때도 뭐 예를 들어 2a-b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등식 하나 있을 때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해 소위 대입법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b 대신에 2a 플러스 1 집어넣어서 대입하는 거 많이 해봤지. 그런 것도 똑같이 쓸 수 있지. 알파 대신에 베타 바를 넣어도 된다란 뜻이라 여기 알파 대신에 베타 바를 넣어보기만 하면 바로 나오겠네. 여기도 알파 대신에 베타 바를 넣어보기만 하면 이러면 이제 앞에서 본 거지. 이거 실수 맞지? 이것도 실수 맞지? 앞에서 본 거 그새 까먹었으면 또 세팅해서 직접 대입해 보시면 알 수 있지. 맞아? 그래서 2번도 실수 맞아. 정답. 3번이 틀렸지. 방금 말한 거잖아. 제곱의 합이 0이면 둘 다 0이다라고 할 수 없다고 복소수라. 4번과 5번도 체크. 특히 4번 같은 것도 잘 봐. 선생님 이거 아까 그거 아닙니까? 선생님 아까 얘 곱해서 0이면 이거 원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 있던 없던 이거는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잉. 아까 앞에 나와 있던 모든 복소수, 여기다 써줄게. 모든 복소수에서 항상 성립하는 건 이거야. 이거 차이 잘 봐. 아까 앞에서 방금 설명한 거. 언제나 실수처럼 똑같이 성립한다라고 아까 앞에서 알려준 거는 이거다. 이거랑 요거랑 차이점이 뭐야? 뭐가 달라? 여기 중간에 접속사가 다르지? 여기 쉼표는 그리고라는 뜻이 있어. 쉼표는 그리고야, 그리고. 언제나 성립하는 건 이거고,
얘는 지금 둘 다 동시에 그리고 둘 다 0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즉 만약 이 조건이 없는 상태로 얘만 써 있으면 이거 틀려. 이거 생각하면 안 돼. 또는이 맞는 거지. 저렇게 그리고 써 있으면 틀려. 기억니은 디귿 문제가 이런 거 하나하나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려요. 대충 알거든. 대충 점 맞으면 넘어가고. 됐냐? 즉 얘가 이거 가지고 뭘 해봐야 돼. 그래서 자, 알파 베타가 0이다 라고 했는데 앞에서 조건을 알파가 베타 바라고 줬기 때문에 아까 2번에서 쓴 것처럼 그거 가능하지. 알파 대신에 베타 바를 넣을 수가 있어. 아, 이러면 이거 맞네. 베타 곱하기 베타 바 켤레 복소수가 0이면 이거는 동시에 0 맞지. 저 힌트 때문에 맞는 거지.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베타를 기본 복소수 세팅을 해줘봐. 그럼 베타 바는 A-bi잖아. 그럼 베타 곱하기 베타 바는 얘네들이 곱하는 거라 또 합차 공식이 발생할 거고 i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며 따라서 베타 바가 0이란 얘기는 이게 0이란 얘기고 여기 A와 B는 초기 설정에 실수로 잡은 거 맞지? 이거는 실수야. 이러면 동시에 0 맞지? 그럼 A도 0 동시에 B도 0이란 얘기는 A도 0이고 B도 0이니까 베타가 0이란 얘기고 베타가 0이면 당연히 베타 바도 0이라 베타도 0이고 베타 바도 0이면 알파도 0 그냥 다 함께 모두 함께 0 맞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냐? 정말 진짜 세상 중요한 거 할 거니까 진짜 그냥 세상 중요한 거 하는 날이니까 잘 듣고 최대한 이해를 해서 문제 기술 연습 잘 해줘야 돼. 이 절대값이라는 거 3년 동안 너네들을 따라다닐 애다. 그래서 나중에 3학년 되면 뭐 절대값 공포증이라는 그런 거 걸리는 애들도 있어. 그냥 절대값만 붙으면 쫄아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 그게 지금 처음 배울 때 철저하게 연습을 잘 해놔야 돼서 그래. 그냥 뭘 배웠다. 2차 함수 배우면 거기에 절대값 철컹. 2차 방정식 배우면 거기에 절대값 들어가는 거 문제 있어. 분수함수. 그러니까 뭔가 배웠다 치면 얘는 계속 따라다닐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값을 최대한 잘 훈련해야 되고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자네들이 중학교 때 배운 거 현재 자네들 중학교 때 배운 거 1차 방정식 배웠지. 2차 방정식 배웠지. 1차 부등식까지 배웠지. 그 다음에 직선 그래프 배웠지. 2차 함수 배웠지. 딱 거기에 절대값 씌우는 걸로 가볍게 연습할 겁니다. 됐냐? 그래서 여기 진짜 완전 잘 듣고 최대한 잘 이해해서 하나라도 모르는 게 없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자. 일단 절대값이 뭔지부터. 일단 아마 알지 않냐? 이 정도는 알지. 이거 몇이야? 5. 절대값에 마이너스 5. 그럼 이거 몇이야? 이 정도는 알 거야.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봅시다. 절대값 뜻까지 아는 사람 있어? 절대값의 정의도 아는 사람 있어? 거의 없던데. 부호 뗀 거 그러지 말고. 이 정의를 잘 알고 있어야 뒤에서 이제 정석대로 계산하는 거, 빨리 계산하는 거 할 때 그나마 좀 수월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할 수가 있어. 원점과 떨어진 거리를 뜻하는 거야. 즉, 요거 얘는 절대값 붙이면 5다. 저게 뭐 부호를 떼서 5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뜻이야. 원점이 있으면 즉 얘의 뜻 저걸 읽으면 저걸 정의대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절대값 5 뭐 이러겠지만 정의대로 읽으면 수직선 위에 5라는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를 구하시오 라는 뜻이야. 그래서 답이 5인 거고 알겠냐? 그럼 저 밑에 것도 마이너스 5라는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5라는 좌표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기호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5야. 부호 떼서 5가 아니라. 알겠냐? 됐지? 이게 절대값 기본 정의고요. 그래서 절대값을 처리하는 방법은 지금 이거 봐. 절대값 안에 지금 이렇게 플러스가 들어가 있으면 양수지. 양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대로 나오지. 그런데 지금 이거
절대값 안에 음수 들어가 있잖아. 음수가 들어가 있지. 음수 들어가 있으면 음수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냐? 음수 들어가 있는데 음수가 그대로 나왔냐? 아니지. 부호가 바뀌어서 나왔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괄호로 표현하면 정확히는 1에서 5다라고 식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맞지? 그래서 이 절대값도 자 이렇게 절대값 안에 모르는 문자가 들어가 있을 때 이 절대값을 제거하는 기본 방법이 다음과 같아. 나눠서 풀어야 돼. A가 양수인 경우엔 그냥 나오는 거고 A가 만약에 음수인 경우엔 마이너스 A, 즉 부호를 한번 바꿔서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 0 같은 경우는 실은 여기다 붙여도 되고 0인 경우 실은 0은 여기든 상관이 없어. 0은 어차피 마이너스 0 그래도 0이잖아. 그지? 그래서 0은 아무데나 포함시켜도 되는데 보통은 이쪽에 크다 쪽에 많이 붙여준다. 됐냐? 됐지? 그리고 중3 때 이거랑 똑같은 짓 하던 거 하나 있었어. 뭐야? 자네들 제곱근 배울 때 이거 얘도 이거 루트 뺏길 때 그냥 A 아니에요? 아니지. 요 A의 부호에 따라 다르지. A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이제 그대로 뺏겨져서 A인데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맞지? 아니 이것도 뭐지? 이거 몇이냐고. 이거 뭐야? 마이너스 3이 제곱돼 있네? 그럼 그냥 그거 그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3이냐? 이게? 아니지. 부호 바꿔서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절대값이랑 똑같은 짓이야. 그래서 이미 중3 때도 배우긴 했어. 얘랑 절대값 A가 같다라고 분명 너네는 배웠어. 너네 머릿속에 없겠지. 그러나 오늘부터는 확실하게 합시다. 이 둘은 같은 표현이다. 같은 표현이다. 얼마든지 바꿔서 쓸 수 있어. 같은 표현이야. 하는 짓도 똑같고. 되냐? 등호도 얘도 등호 붙이는 것도 똑같아. 아무데나 붙여도 되는데 별일 없으면 위에다 붙이거든. 됐지? 절대값을 제거하는 기본이 이거야. 이 기본이 제일 중요해. 무조건 0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가 예를 들어 만약에 절대값 안에 이런 거 들어있어. 만약에 너네들이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 뭔 함수 어딘가에 이런 절대값이 들어있어. 그럼 얘를 절대값 뺏기는 방법은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꼭 이렇게 있어도 그냥 무조건 0보다 크다 작다 이러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절대값 들어가 있어도 얘 범위 나누라고 했더니 그냥 무조건 이렇게 나누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야. 너네 이러면 큰일 나면 죽어. 설명 끝까지 제대로 잘 들어. 절대값 안에 들어간 게 양수여야 돼.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야 돼. 그럼 얘는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양수일 때,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누는 거다. 그리고 이러면 절대값 그냥 뺏겨져서 이렇게 뺏겨지는 거고 얘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쓰는데 웬만하면 이거는 이제 1을 넘긴 상태로 이렇게 두고 푸는 게 이쁘겠지. 얘도 1을 넘겨서 이러고 푸는 게 이쁘겠지. 됐냐? 됐지? 절대값 제거하는 기본 방법이 이거다. 됐냐? 그럼 이제 너네들이 할 짓이 이거거든. 너희들 1차 방정식 다 풀 줄 알지? 저거 x 구할 줄 알지? 알지? 모르는 사람? 알지? 1 넘기고 2 나눠서 이렇게 구하지. 그 다음 절대값 처리하는 거 배웠지? 맞아? 그럼 이제 저기에 절대값 붙으면 할 수 있어야 돼. 이미 각각의 기술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은 니들이 뭔가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마다 문제 유형마다 다 들어가 있을 거야. 3년 동안. 예를 들어 이거. 얼핏 보면 이제 1차 방정식이거든. 그런데 절대값이 좀 들어있네. 제일 먼저 우선순위는 절대값부터 처리하는 거야. 이 자식부터 날려버릴 생각을 해. 따라서 절대값 안에 x-1이 있지. 제발. 얘가 양수일 때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야. 얘가 양수인 경우에 얘가 절대값 밖으로 그냥 튀어나오는 거야. 알겠지?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고, 나머지는 건들지만 있는 그대로서 절대값만 처리한 거야. 됐지? 그 다음,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인 경우에는 부호를 바꿔서 절대값을 제거해야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그대로. 봐, 절대값 알려준 대로 절대값 제거하는 방법 그대로 했어. 됐냐? 그리고 이런 건 그리고 이왕이면 이제 1 넘겨서 좀 보기 좋게 요렇게 고쳤으면 되고, 얘도 1 넘겨서 이렇게 고쳤으면 되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마저 풀면 되고. 자, 가자. 1차 방정식 풀자. 뭐야? 3x 더하기 x니까 4x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6은 2. 자, 그러면 4x는 8, x는 2네. 끝이 아니야.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마지막에 확인까지 들어가야 돼. 저기 안에 범위에 있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크거나 같게 나왔지? 정답. 이거도 갑시다. 자, 마이너스 잘 분배해주고. 그럼 마이너스 x 3x니까 2x. 빨리 가자.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4라. 6이 되겠네. x는 3 나오네. 그리고 확인. 들어가? 포함돼? 안 되지. 삭제. 정답은 2. 그냥 1차 방정식 기술과 절대값 뺏기는 기술 같이 하는 거야. 다시 해봄. 이번엔 절대값 안에 2 빼기 x가 들어가 있네. 그럼 그대로 그게 양수인 경우,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인 경우에 저게 이제 절대값이 그냥 그대로 뺏겨지는 거지. 그대로 부호 안 변하고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지. 됐냐? 이번엔 그냥 따로따로 풀어볼까? 이걸 끝까지 풀어보자. 마이너스 2 플러스 x는 마이너스 1, x는 몇이냐? 마이너스 2. 자, 이거 범위에 있는지 확인 좀 해보자. 이거 x를 이 짝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네. 부등식 이렇게 돼 있으면 제발 x 좀, 문자 좀 왼쪽에 써라. 부등식 쓸 때도 습관 막 이랬다 저랬다. 야, 니네. 여기도 있네. 이렇게 쓰지. 이렇게 쓰냐? 이게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 제발 문자 좀 왼쪽에 일관되게 쓰는 습관 좀 가져.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애들이 꼭 부등호 방향 헷갈려가지고 틀리더라. 어쨌든 얘 이렇게 잘 정리해주고 확인. 마이너스 2잖아. 들어가지? 범위에 있지? 포함되지? 정답이네. 그 다음 아직 안 끝났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은 경우 갑시다.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으면 이제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하나가 이게 부호가 이렇게 바뀌면서 절대값이 사라지겠지. 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제 마저 풉시다. 자, 이런 뭐야? 5 빼기 x는 마이너스 1. 이러면 x가 6이네. x가 6인데 범위는 어떻게 되냐? 자, 2x. 좌우 좀 바꿔서 써주면 x가 2보다 커야 되거든. 아, 2보다 크게 나왔네. 됐냐? 이러면 둘 다 답인 거지. 따라서 요 2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2 또는 6. 답은 밑에 있어요. 답은 밑에 있어. 밑에 우측 아래에 보면. 됐냐? 됐지? 절대값 뺏기는 기본 방법이다. 이걸 지금 철저하게 연습 잘해줘야 돼. 그래서 다음 시간이겠지. 뒤에 이제 우리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앞으로 이제 부등식도 배우고 3차 방정식도 배우면 마다마다 절대값 다 붙어 있을 거야. 지금 연습 잘해. 중학교 내용 가지고 할 때 잘 연습해. 자, 그럼 부등식도 해보자. 1차 부등식이야. 근데 어쨌든 1차 부등식인데 이번에도 절대값이 여기 꼽살이 껴있는 거 보이지? 얘부터 처리해. 자, 이번에 딱 이쁘게 번호도 좀 써볼까?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0보다 그러니까 양수인 경우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부호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절대값 밖으로 탈출.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 요 범위도 좀 이쁘게 바꿔주자. 2 넘겨주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 특히 부등식이 이거 꼭 잘 살려놔야 돼. 아, 분명 이렇게 설명해주고 가가지고 풀어놓은 거 가서 보면 왜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일단 요거 마저 풀자.
자, 3x 마이너스 6 플러스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4x가 마이너스 6 넘어가면 12. 양변을 4로 나누면 그 다음 얘랑 같이 또 범위 확인. 즉 수직선 쓰십시오. 수직선 이용해, 수직선. 우리가 처음에 설정한 범위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색칠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부등식을 열심히 풀었더니 결과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 거네. 따라서 겹치는 부분인 여기가 최종 결론이 되는 거지. 최종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 아니 양수인 경우 했지.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0보다 작은 즉 음수인 경우 합시다. 그럼 음수인 경우는 부호가 한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바뀌어서 이렇게 절대값이 제거가 돼야지.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고. 자, 그럼 풀어주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더하기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x가 6 넘어가면 0이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눠줘야 되는데 부등식 성질 기억하지.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지. 그럼 얘를 이 범위가 무슨 범위야? 요 범위지. 얘랑 또 맞춰줘야지. 수직선 이용해서. 우리가 처음에 설정한 세팅은 2보다 작은 경우 하고 문제를 열심히 풀었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네. 따라서 겹치는 부분은 이번엔 여기네. 따라서 지금의 결론은 즉 답이 얘 또는 얘 두 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보통 연결이 돼. 근데 연결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마음대로 생략하면 안 된다. 지금 잘 보면 두 힌트가 연결되거든. 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지. 2의 구멍 이렇게거든. 근데 요거 이어오는 힌트가 지금 2의 색칠에서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야. 야, 이러면 결국 여기 그냥 다 포함이잖아. 그래서 최종 결론이 그냥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고. 막상 혼자 하면 헷갈릴 수 있거든. 연습 잘해야 된다. 절대값을 지금 바로 나중에 미분도 배우고 지수 로그 배우고 적분 배우고 그럼 그거 자체로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때 가서 이 절대값까지 같이 씨름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절대값 공포증에 걸리지. 지금 아직 뭐 또 배운 거 없는 이때 연습 잘해. 자, 절대값 안에 누가 들어있나 확인. 그럼 이제 개가 0보다 즉 양수,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인 경우. 자, 그러면 저 절대값은 그냥 날아가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되지. 그 다음 이런 거 1차 부등식은 뭐 알아서들 잘 분수 있는 거 짜증나면 양변에 곱하기 2 해도 되지. 양변에 있어? 곱하자.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6 x 플러스 9. 자, 여기로 넘겨주자. 3x 9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좌우 좀 바꿔서 써주면 3x 마이너스 3.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 이거랑 얘랑 확인. 자, 이 범위는 뭐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네. 둘이 합쳐줘야지. 또 수직선 잘 그어서. 처음에 3보다 작거나 같다로 출발했는데 나온 결과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최종 정답이네. 따라서 여기 최종 결론은 이거. 다음 두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은 경우. 자, 이거 먼저 풀어버릴까? 요거네, 요거. 자, 절대값 안이 음수인 경우야. 그러면 저 절대값이 부호가 한번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줘야 되지. 이렇게 돼야 되지. 여기는 그대로 쓰면 되고. 자, 이번에도 양변에 곱하기 2 하면서 정리 좀 합시다. 얘는 일단 x 빼기 3이지. 따라서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여기다 2 곱하면 2x 마이너스 6. 여기다 2 곱하면 x 플러스 9. x를 1로 넘기면 x가 15보다 작다 나오네. 됐지? 그럼 따라서
요 결론을 다시 얘랑 같이 또 붙여줘야 되고, 얘랑 같이 붙여줄까? 우리가 3보다 크다 하고 문제를 풀었더니 15보다 작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여기가 되겠네. 즉, 자, 근데 그러니까 지금 쉬운 문제라 그래요. 아마 보통 여기 다 연결은 될 거야. 여기 3이랑 요거랑 이렇게 붙일 수 있지? 그치? 따라서 지금은 최종 결론이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다 하고 연결이 돼버리는 거고, 지금은. 연결되지? 요거랑 요거랑 그냥 15까지 쫙 하나로 연결하면 되지, 그치? 됐냐? 그 다음, 2차 방정식. 자네들 2차 방정식 잘 풀잖아. 중학교 때까지. 기술만 쓰면. 그리고 지금 내가 절대값 붙은 거 처리하는 거 알려줬지. 그럼 두 기술을 합하여 풀어내야지. 또 해볼게. 이번에도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 자, 이번에는 쉽게 x 들어가 있네. 그러면 그냥 얘는 말 그대로 저게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나눠서 하면 되지. 자, 양수인 경우 쓰자. 이러면 절대값 그냥 곱게, 부호 안 바뀌고 그냥 곱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지? 그 다음은 뭐 자네들 잘 아는 거지. 잘 풉시다. x 빼기 3, x 더하기 1은 0이다. 자, 그럼 여기서 x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오고, 그 다음 확인까지 누굴 버려야 돼? 마이너스 1 버려야 되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3만 정답이네. 다시 아래로. 이번엔 절대값 안에 음수인 경우야. 이러면 원래 마이너스 2였는데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 다음 빼기 3은 0. 그럼 인수분해가 여기가 약간 바뀌겠네. 바로 쓰자. 이러면 x값이 마이너스 3 또는 1이지. 그리고 범위 확인해보면 이번에는 얘를 쳐내야 되네. 0보다 작아야 되잖아. 따라서 정답은 3 마이너스 3. 진짜 그냥 2차 방정식 기술에 오늘 배운 절대값 2개 그냥 갖다 쓴 거야. 되냐? 절대값 연습 지금 잘 해놔야 돼. 하나 더. 자, 절대값 안에 들어간 놈부터 확인. 제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로 잘 분류. 얘가 음수인 경우. 자, 옆에 그냥 같이 정리 좀 하자. 이거 뭐야? 1 넘기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로 쓰면 될 거고, 얘는 뭐 그럼 반대겠지 뭐. 1보다 작은 경우라고 정리해 놓고. 가자. 절대값 안이 양수인 경우기 때문에 어느 것도 부호 건들지 말고 곱게 그냥 이렇게 빠져나오면 되지. 그리고 이제 자, 계산합시다. 뭐냐 이거? x제곱 마이너스 2x.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이네. 자, 이러면 또 마3 뿔 1 아니야? 이러면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3이네. 그리고 범위 확인해보면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넣어 들어가고 얘만 정답. 그 다음 아래로. 이 범위면 절대값이 음수인 경우라 빠져나올 때 바깥에 있는 부호를 한번 딱 갈아엎고 빠져나와야 되지. 나머지는 그대로. 자, 얘도 계산 빨리 해볼까? x제곱. 뭐야, x 지워지지 이러면? 그러면 x제곱은 5인가? 이거는 그냥 바로 제곱근으로 뿔마 루트 5 해도 되지. 그리고 범위 확인하면 1보다 작아야 되거든. 1보다 작으려면 플러스는 안 되네. 마이너스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서의 답은 마이너스 루트 5네. 따라서 정답은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5. 됐지? 자, 이게 절대값을 푸는 기본 방법. 정석대로 범위 나눠서 풀기. 됐냐? 그럼 이 방법의 장점은 웬만한 상황에서 다 먹혀. 정석 방법이기 때문에. 단점은 보다시피 좀 하기 싫게 생긴 건 사실이야. 그지? 그래서 때로는 절대값을 이러지 않고도 빨리 풀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 그 상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아까 절대값의 정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한 거야. 이건 범위 안 나눠도 되지. 절대값의 뜻을 생각해봐.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니까. 저거 알아요. 뿔마 21. 그렇게 외우지 좀 말라고. 그럼 뒤에 부등식에서 헷갈리니까. 아까 내가 분명히 절대값의 뜻이 뭐라 그랬어? 이 자식이
원점과 떨어진 거리를 물어보는 식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저 절대값을 읽어보면 x 더하기 3이라는 애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21이다 라고 써 있는 거야. 맞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21인 좌표는 두 개 있지. 플러스 21도 있지만 왼쪽에도 있잖아. 이거를, 이 수직선을 상상하면서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x 더하기 3이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21인 지점은 지금 밑에 보다시피 이거 아니면 이거구나 하면 얘는 아까처럼 범위 안 나누고 바로 x는 18 또는 마이너스 24. 됐냐? 정의를 이용해서. 이런 것도 이번에 3번을 해보자. 이런 것도 저렇게 분수 있으면 이거 절대값 아까처럼 정석대로 범위 나누려면 얼마나 머리 아파. 그러나 여기가 그냥 딸랑 상수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 지금 저 절대값이 물어보는 건 얘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3분의 10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너네들은 마찬가지로 수직선 상에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3분의 10인 두 지점을 잘 상상하셔야 되고, 그래서 얘는 3분의 10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10이겠구나 하고 두 개 바로씩 세워서 풀어버리면 되는 거라고. 됐냐? 됐지? 마찬가지 다음 장 가기 전에. 그리고 절대값을 또한 편하게 뺏길 수 있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요거. 양변에 깔끔하게 그냥 절대값 두 개만 딱딱 붙어있지. 이거 물론 이건 이제 아마 책에 있을 겁니다. 책에 하다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뒤에 뭐 떨거지라도 하나 딱 붙어있는 순간 이건 그럼 절대값 두 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절대값 두 개 뺏기는 범위 나누는 방법으로 해야 돼. 책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딱 깔끔하게 절대값 돼 있지. 그지? 이러면 마찬가지로 정의를 잘 생각하면 절대값 안 뺏겨도 돼. 자, 그러니까 문자로 비유해 볼게. 그러니까 A랑 B랑 같대. 절대값이. 저 형태를 좀 내가 줄여서 써보면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지. 맞냐? 그치? 즉, 저거를 절대값 정의대로 해석해 보면, 자, 이 값을 잠깐만 K라고 나올게. 그러니까 지금 뭔 소리냐?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둘이 똑같대. 이런 지점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 떨어진 거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는 여기가 A거나 아니면 여기가 A거나,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A겠지. B가 이 짝에 붙어 있거나 얘가 여기 짝에 붙어 있거나 이 중에 하나거든? 맞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일정하게 같은 지점은 양옆에 두 개가 있을 거라고. 맞아? 즉, 결론. 이 소리는 다음을 뜻하는 거거든. 둘 다 여기 있을 수 있지. 얘도 다 여기 있을 수 있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노란 A는 양수 쪽에 있는데 파란색 B는 저 짝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다시 A가 오히려 왼쪽 음수 쪽에 있을 수도 있고, A가 음수 쪽에 있고 B가 양수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같다니까 그림을 보라고.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라고. 당연히 이런 경우들밖에 없을 거 아니야. 둘 다 왼쪽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즉, 저 절대값을 그냥 간단하게 해석해보면 이 네 가지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 맞아? 야, 이 네 개의 등식이 네 개로 보이냐? 몇 개로 보여? 이거 네 개 같지만 네 개가 아니지. 똑같은 식들이 있잖아. 아니, 야, 얘랑 다르냐, 식이? 같은 식이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 거잖아. 얘랑 얘도지. 그래서 중복되는 애들 쳐내고 나면 결국 얘를 푸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된다가 돼. 마치 아까 전에 풀던 A는 뿔마 B 이런 느낌으로 풀어도 된다는 결론이 난다고. 맞지? 그래서 이렇게 양옆에 깔끔하게 뭐 하나 삐져나가 있으면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아까 뜻을 생각해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생각해 보라고. 근데 지금처럼 양변에 이렇게 절대값만 있으면 뭐야, 귀찮게 범위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쪽에 부호 바꿔서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두 개 풀면 끝. 범위 나눌 필요가 없어. 됐냐? 범위를 나누는 거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 필요 없을 땐 이렇게 빠르게 풀 수도 있어야 돼. 특히 아까 여기
뭐 대충 내가 뭐 말은 안 했지만 다 알아. 너네들의 뭐 이런 부등식 풀 때 순간 내정지 올 뻔했을 건데 부등식 같은 경우도 절대값 없이 풀 수 있는 경우를 눈치채지 못하면 굉장히 귀찮아지지. 모든 건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야. 특히 이 부등식이 정의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암기해버리면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나중에 얘랑 막 3번이랑 나중에 부등호 방향이 헷갈려가지고 막 반대로 하고 막 거꾸로 하고 별짓을 다 할 거야. 요거 한번 보자. 얘도 절대값의 정의. 여기가 숫자기 때문에 그냥 딱 혼자 상수로 박혀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절대값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한 번에 풀 수 있어. 자, 절대값의 정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얘는 이걸 읽어야지. 마음속으로 이걸 정의대로 읽어. x 플러스 6이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맞지? 거리가 1보다 크다란 말은 멀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맞아?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1보다 멀다라고 읽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1인 지점을 자네들은 먼저 떠올려야 되고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1인 지점을 먼저 떠올려야 되고 그거보다 멀대 어디냐고. 원점 떨어진 거리가 1보다 멀면은 여기 아니야? 여기지. 여기가 1보다 멀지. 즉 얘는 1보다 오른쪽이겠네. 또는 하나 더 있잖아. 떨어진 거리가 1보다 멀려면 요 짝도 있어. 여기도 떨어진 거리 1보다 멀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지. 이렇게 수직선을 상상하면서 써주면 아까 그 귀찮았던 그 부등식 그런 작업 안 치고 그냥 바로 이제 넘기면 되잖아. 뭐야? 이건 뭐냐? 정말 편리하게 결론을 낼 수가 있지. 됐냐? 그래서 뭐 보통 막 외우는 애들이 양 옆에 아니면 안쪽에 이러면서 외우는데 암기하면 나중에 헷갈려. 그냥 절대값 뜻대로 해. 당연히 양쪽 옆이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1보다 멀어야 되는데.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번엔 어때? 6x-11이라는 놈이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7보다 작다라는 뜻은 가깝다. 맞냐? 이번엔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7보다 가깝된다. 그럼 당연히 자네들은 또 마찬가지로 일단 떨어진 거리가 7인 지점 두 군데를 떨어진 거리가 7인 지점 두 군데를 상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멀다 그러면 양 옆이지. 멀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엔 작다, 가깝다잖아. 그럼 어디야? 여기 안쪽이지. 여기 안쪽이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7보다 가까운 영역이잖아. 그래서 얘는 빨리 풀면 바로 그냥 그림을 상상하면서 바로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는 거지. 됐냐? 됐지? 그 다음은 자네들 중학교 때 배웠던 기술 쓰면 되겠네. 어쨌든 부등식을 결론을 내려면 이렇게 x만 가운데 이렇게 놔둬야 되지. 그치? 따라서 뭐냐 이거. 마이너스 11이니까 양변에 플러스 11 합시다. 여기다 더하기 10이라면 4. 여기다 더하기 10이라면 11 지워지고 여기다 더하기 10이라면 18. 6도 이제 양변에 6분의 1 곱해줘야 되겠네. 그럼 6분의 4니까 약분하면 3분의 2. 얘는 이제 x가 됐고 18이랑 6분의 1 곱하면 3. 정답. 절대값을 범위 나눌 필요 없이 빠르게 풀 수가 있어. 됐지? 자, 다음 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도 너네들을 처음 만나고 우리 고등수학 1단원만 주구장창 하면서 고등수학의 1, 2, 3단원, 4단원이랑 2차 방정식까지가 거의 그냥 식만 가지고 노는 단원이라 내가 현재 자네들의 그래프 실력을 몰라. 직선 잘 그려? 내가 자네들의 그래프 실력을 좀 모르거든. 따라서 간단하게 확인차, 못 그려도 되고 까먹어서 몰라요. 상관없으니까 간단하게 확인차 잠깐 직선 연습 저기 그려봐. 빨리. 지금 이제 저기 공수 2 가면 직선의 방정식이랑 단원도 있어서 직선 얘기는 그때 가면 훨씬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하겠지만 지금 그러고 있자면 너무 시간이 없고 그냥 간단한 기억만 좀 떠올려 볼 거고 그 다음에 자네들 다 함께 내가 확실하게 말해주는데 X축, Y축 그릴 때 화살표 표시해라. 습관 들여놔. 화살표 표시해. 해.
알아봐요. 헛소리 하지 마. 배운 것도 없으면서. 나중 가면 헷갈려. 표시해. 뚜렷하게 표시해. 나중에 뭐 분수함수만 배워도 당장에 점근선 긋고 그래프 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거기에서 상수함수 하나만 지나가도 이제 그 다음에 거기 갑자기 x는 좌표 뭐 이렇게 선 두 개만 그어놔도 이제 슬슬 잠깐만 x축 어딨지? 네가 헷갈려 문제 풀다가. 지금 일단 쭉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x축에 화살표 표시부터 해라. 하나씩 바로 잡아. 축에 화살표 표시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 뭐 직선은 뭐 그냥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합시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하며 그리는 연습을 잘 하시고요. 기울기와 점. 야, 대충 기울기 보는 법은 기억나지 않냐? 저 기울기 몇이야? 2지. x의 개수를 기울기라고 정의하잖아. 그지? 기울기가 2라는 뜻은 알고 있어? 대충 아마 기억나지 않냐? 뭐 x 증가량 분의 뭐 y 증가량 그러면서 기울기 외우지 않았어? 기울기는 그래서 자네들은 딱 그 정도만 생각해 줘. 기울기의 정확한 해석은 언제나 분수로 좀 바꿔주십시오. 아니 정의 자체가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기울기 정의 자체가 분수야. 2를 분수로 바꿔. 몇 분의 몇? 뭐 아무거나. 뭐 2분의 4 해도 되고 3분의 6 해도 되고 10분의 20 해도 되고. 그러나 편안하게 1분의 2 합시다. 그리고 부호까지 다 확실히 붙여. 그래서 기울기 정의대로 얘가 x쪽, 즉 x축 변화량이란 얘기는 좌우를 말하는 거고 요게 정의상 y쪽 변화량이잖아. 이게 위아래를 뜻하는 거야. 정의다 정의 왜요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기울기가 2다라는 뜻은 한 점에서 플러스 1분의 플러스 2이기 때문에 플러스 1 좌우로 플러스 1이면 오른쪽으로 한 칸 플러스 2는 위로 2칸 정도 올라갔을 때의 끝과 끝을 연결한 이만큼을 기울기가 2라고 정의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지나가는 점. 모든 그래프들은 야 원래 저 직선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 알고 있지? 저 관계를 만족하는 점을 졸라리 찍다 보면 그게 이제 라인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결국 어떤 도형의 라인을 그리려면 점 하나는 찾아야 돼. 그치? 그래서 직선에서 제일 찾기 쉬운 점이 누구야? 0 박았을 때 아니야. x에 0 넣는 게 제일 찾기 쉽지. 그래서 x가 0일 때 x에 0 박으면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서 0, 마이너스 1을 찾는데 이게 y축 위에 붙어있는 점이라 y절편이라고 하지. 따라서 지나가는 점 하나를 딱 직선 보고 찾아준 다음에 나머지는 이 기울기의 정의에 따라 오른쪽으로 한 칸 정도 갔을 때 위로 2칸. 간격만 일정하면 돼. 뭐 상관없어. 간격만 일정하면 돼. 한 칸 갔을 때 2칸 정도 올라가나 요 정도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직선 그려주면 되는 거지. 너무 대충 그렸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지. 일단은 요 정도. 뭐 이제 x절편 찾아서 그리는 방법 등등 뭐 더 있지만 됐냐? 그래서 이걸 절대값 붙은 거랑 짬뽕해서 뭐 그림 그려야 되는데 일단은 자네들은 일단은 그냥 지금 그림 연습 정도까지만 하고 시범 삼아 하나 보여는 줄게. 여기는 뭐 될 수 있으면 그릴 수 있으면 한번 그려보고 아니면 최소 유제 5번까지는 야 이건 6번부터가 그래프 그리는 거잖아. 그래프 그리는 게 영 아직 좀 많이 좀 거시기 하면 최소 유제 5번까지는 확실하게 연습을 하시고요. 6번부터는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면 해봐. 빠르게 그려보고 끝내자. 그러니까 이 작업까지는 동일해. 결국 절대값 안에 또 x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부호가 그대로 나오겠지. 그 다음 절대값 안에 0보다 작을 때 이러면 이제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부호가 바뀌어야 되지. 이렇게 하는 작업은 절대값 제거하는 작업은 어디서나 똑같아. 됐지? 이 다음에 이제 얘를 그리실 때 다음과 같이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자, 노란 거부터 그려. 아까 말한 대로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네.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한 요쯤 찍자. 그 다음 기울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플러스 2분의 플러스 1이라고 받아들이면 오른쪽으로 2칸 갔을 때 위로 1칸 정도가 한 요 정도 되는 직선이겠네. 요 정도 되는 직선이겠네. 됐냐? 그런데 얘 영역은 x가 0보다 커야 되지. 너네들 x가 0보다 큰 부분이 요쪽이지. 여기만 그려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긴 지워야 돼. 지워. 다 그렸어. 다음 파란 거 그립시다.
얘도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동일한 y절편을 지나가네. 얘는 이번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반대로 해도 돼. 이러면 마이너스 2면 왼쪽이지 이번엔. 왼쪽으로 2칸 정도 갔을 때 오른쪽으로 1칸 올라간 요 정도 되는 직선이겠네. 그런데 이번엔 x가 0보다 작은, 즉 0보다 작은 쪽이면 여기야. 여기만 그려야 돼. 다시 말하면 여기를 지워야 돼. 그래서 영역에 해당하는 그림만 그려놓으면 끝. 뭐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됐지? 그래프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시고. 절대값 프린트 최소 유제 5번까지는 다. 그 다음에 잘 봐. 예를 들어 그럴 리가 없나? 오늘 집에 가서 절대값 프린트를